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시스템을 규명하는 것은 계엄 선포의 핵심 배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장문의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부정선거와 관련한 부분이 200자 원고지 8구매 정도의 분량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설명과 함께 증거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14일 출석이 불발됐고, 그리고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역시 이제 출석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16일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부정선거가 비상계엄의 핵심 사유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서버 일부를 확보했고 포렌식 자료를 변호인단에게 넘겼다는 주장이 글로 나돌고 있습니다. 맹주성이라는 사람은 자기 SNS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선관위 서버 포렌식 자료를 변호인단에게 넘겼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포렌식 작업 관련자일 수도 있습니다. SNS상의 이 사람의 프로필로는 한양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학 전공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 의뢰를 실제로 했는지, 또 의뢰했다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사실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기관을 지금 믿을 수 없으니 민간 영역에 포렌식을 의뢰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팩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16일 이제 두 번째 기일이죠. 탄핵 심판 두 번째 기일인데, 그 두 번째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거론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루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 단추만 잘 풀리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고를 받아왔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어떤 증거라도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유력합니다. 윤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장문의 글은 아마 헌법재판소 변론용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무려 200자 원고지 56매 분량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고지 8, 9장 정도, 이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패악질, 민심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패악질들이었습니다. 당장 22대 총선을 앞둔 이재명의 비명학살 친명 횡재 공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당시 국민의 평가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공천을 태연하게 자행을 했습니다. 양문석이나 김준혁,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욕바지가 되었죠. 그렇지만 이재명은 공천을 강행했는데요. 총선 결과를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공천이었습니다. 저런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한 명만 공천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파급이 미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죠. 결과만 놓고 본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조기 대선을 밀어붙이고 있죠. 조기 대선을 밀어붙이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은 민심에 지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도한 패악질을 계속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또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이미 다 드러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으로 의심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또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선관위가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주장이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부정선거 시스템 가동에 중국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도 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거래, 여론조작 등일 것이다.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중국과 손을 잡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암시인 셈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상한 주장을 한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뭔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점검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확보해 놓은 단서를 이제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제시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믿을 만한 증거를 만약에 제출한다면 그 파장은 정말로 핵폭탄급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직접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번 기회에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그 증거와 함께 공개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리와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